앞을 못 보세요? 늙은이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30대 남자가 순자에게 퍼부은 차가운 모욕,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줍던 순자의 참담한 마음. 그런데 다음날 상견례장에서 그 남자가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신부 될 분의 예비 신랑 박정우 씨입니다.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 남자가 내 딸의 신랑이라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작은 마당에서 김순자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요즘 들어 자주 한숨이 나왔어요. 특히 오늘처럼 딸 지은의 상견례를 앞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남편이 생전에 심어놓은 장미꽃이 아직도 피어 있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꽃을 피워냈습니다. 순자는 그 꽃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죠.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딸의 상견례를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었어요. 엄마, 내일 상견례 준비는 다 됐어? 교사인 딸 지은이 퇴근길에 들러 물었습니다. 34살의 지은은 아직도 순자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늦은 나이에 겨우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편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응, 다 준비했어. 한정식 집도 예약해뒀고 옷도 준비해놨어.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만 잘 가면 나도 평생 고생 끝이겠지. 하지만 사위 될 사람을 아직 본 적도 없다니. 지은이 말하길 예비 신랑 박정우는 사업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36으로 지은보다 2살 많아 든든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엄마는 걱정이 많으시네. 정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격도 차분하고 나한테도 잘해줘.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배려해주고 미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놨어.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고 하니까 엄마도 좋다. 그런데 사진이라도 한 장 보여줄 수는 없니? 엄마가 미리 마음 준비를 좀 해야지. 아, 정우 씨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내일 보시면 알 거야. 정말 인상이 좋으시고 키도 크고 잘생기셨어. 엄마가 좋아하실 스타일이야.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상견례 때 입을 옷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였는데 지은이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았어요. 순자는 딸의 설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그 사람 가족은 어떤 분들이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살림하시고 아버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대. 가족들이 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교사인 걸 정말 좋아하셔. 그렇게 지은은 예비시댁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평생 모성 본능으로 살아온 순자에게는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은은 집을 나섰고 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지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교사로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과외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일도 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식당 일도 했어요. 지은이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은이 교사가 되어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서
그 빚은 다 갚았지만 그때의 고생은 잊을 수 없었어요. 이제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산다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순자 자신은 혼자 살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상견례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정말 지은을 잘 돌봐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거든요.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기 전날 밤에도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불안했습니다. 지은이 어떤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바뀌는 이상한 꿈이었어요. 마지막에는 그 남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으로 꿈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상견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다시 한번 다림질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순자, 오늘만 잘 넘기자. 딸 행복이 제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서려는데 문득 현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거든요. 마치 평화로운 일상의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상견례를 하루 앞둔 오후 순자는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이 떨어져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자주 올라가서 약을 걸으면 안 되었거든요. 특히 내일 같은 중요한 날을 앞두고는 더욱 그랬어요. 병원 로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보였어요. 순자는 접수를 마치고 내과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약을 타고 집에 가서 내일 준비를 마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약국 쪽으로 가던 순자 앞에 갑자기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남자는 전화 통화에만 집중한 채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순자도 약국 찾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복도가 꺾이는 지점에서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순자가 깜짝 놀라며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지갑과 약봉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순자는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어른들이 그렇듯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비록 서로 부딪힌 일이었지만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반응은 순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앞을 못 보세요? 늙은이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남자는 전화를 끊더니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는 젊은 사람 특유의 오만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순자가 일부러 부딪힌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자식 같은 나이의 젊은이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충격이었어요. 젊은이가 어른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어요. 어른?
길막하고 앞도 안 보고 걸어 다니면서 무슨 어른이에요? 요즘 늙은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충격이 더 컸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순자는 겨우 그 말만 하고는 급하게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갑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남자는 그런 순자를 내려다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 정말 시간 아깝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렸어요. 순자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순자는 너무 창피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간신히 일어나 약국에서 약을 타고 나서도 순자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집에 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늙은이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요즘 늙은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집에 도착해서도 순자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든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저런 대우를 받으니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더욱이 내일 딸의 상견례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저런 젊은이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남편이 될 텐데. 순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내일 만날 예비 사위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사람도 저런 성격은 아닐까? 지은이한테는 잘해도 나한테는 어떨까?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만난 그 무례한 남자 때문에 모든 젊은 남자들이 다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그런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었어요. 지은이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내일 잘 부탁드려요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잘할게.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일이 내일 상견례에 나쁜 징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그 무례한 남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순자는 어젯밤의 악몽 같은 기억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하지만 어제 병원에서 만난 그 무례한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딸 행복한 날인데 나쁜 생각하지 말자.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지은이 미리 예약해둔 곳으로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지은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지은의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딸을 보니 어제의 불쾌한 기억이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긴장되시죠? 지은이 순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내가 더 긴장되겠구나.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은의 손이 약간 차갑고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식당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신랑 측 가족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저기 오시네. 지은이 입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순자의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어제 병원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어제 병원 복도에서 자신에게 늙은이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품격 있는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온화한 미소까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당 직원이 신랑 측 가족들을 안내했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중년 여성은 품위 있는 차림새였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남자. 바로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지은이 일어나서 인사할 준비를 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정우 씨 오셨어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우? 저 남자가 정우라고? 내 딸의 예비 신랑이라고?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어제 자신에게 모욕을 줄 때의 그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를 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한테 항상 좋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정우가 순자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겨우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악수도 할 수 없었어요. 정우는 순자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살짝 의아해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우리 지은이.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그 무례하고 오만했던 모습과 지금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신부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우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신랑 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당 직원이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날 축하드립니다. 신부 될 분의 어머님과 신랑 될 분 박정우 씨, 그리고 양가 어머님들께서 함께 하신 자리입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저 남자가 정말 내 딸과 결혼한다고? 어제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준 그 남자가? 정우는 상견례 내내 완벽한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에게는 다정하게 말하고 순자에게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신랑 어머니에게도 자상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정우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어요. 어제 자신이 본 그 진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늙은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라고 말했던 그 차가운 눈빛과 오만한 표정 말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지만 순자만은 전혀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정우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렵기도 했고 딸이 저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우는 순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아봤더라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좀 긴장됐나 보다.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어요. 절대 안 돼.
저런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어. 상견례는 계속됐지만 순자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과 정우에 가면 같은 미소 사이에서 순자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견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만은 전혀 그 분위기에 젖어들 수 없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본 정우의 진짜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우 씨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대방을 좀 더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몇 년 다니다가 독립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순자는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정우의 전화 내용을 떠올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라고 날카롭게 말하던 그 목소리. 지금의 온화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우야, 지은이한테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 신랑 어머니 김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떨리는 기색이 있었어요. 성격이 너무 착하시고 교사라는 직업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우가 지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정우의 모습에 환하게 웃었어요. 정우 씨도 정말 배려심이 많으세요.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순자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는 정우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정우가 지은 앞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식사가 반쯤 진행될 무렵 식당에서 전통주를 가져왔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건배 한번 하시죠. 식당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네요. 정우가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건배를 했어요. 순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술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우의 진짜 모습이 살짝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정우가 잔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거래 아닙니까? 서로 필요한 게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자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 병원에서 보았던 그 차가운 모습이 살짝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뜻이었어요. 정우가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색이 살짝 드러난 후였어요. 신랑 어머니 김영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잔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순자가 신랑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김영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원래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님, 지은이 정말 잘 키우셨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지은이한테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은 남편? 어제 나한테 했던 그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정우 씨, 평소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존경하죠.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은이 어머님 같은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정우가 능숙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늙은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다니 연기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김영숙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은 식당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김영숙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영숙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망설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정우가 좋은 남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말 속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정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우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순자와 김영숙 모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정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전혀 좋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딸이 저런 두 얼굴을 가진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지은이 물었어요. 엄마, 정우 씨 어떠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순자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고민됐어요. 그래, 괜찮은 것 같구나. 순자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저 남자한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우의 두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신랑 어머니 김영숙의 불안한 모습도 계속 떠올랐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우의 두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신랑 어머니 김영숙의 불안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지은은 상견례 이후 더욱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와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지, 신혼집은 어디로 정할지, 온갖 행복한 계획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우 씨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조용하시긴 하지만 정말 품이 있으시고, 지은이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김영숙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조용한 게 아니라 뭔가 걱정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혹시 정우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없을까?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 엄마, 왜 그러세요? 정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잘하고 미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놨고 더 뭘 알아봐야 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설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운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혹시 상견례 때 보신 분 아니세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네, 누구시죠? 아, 저는 정우의 대학 동창인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식당에서 상견례 하시는 걸 봤는데 성민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성민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더 컸어요. 뭔가 정우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앉자 성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정우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따님과 결혼을 약속한 그 사람, 박정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성민이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따님과 약혼한 사람은 제 친구 김민석이었어요. 정우가 아니라 민석이요. 민석이라고요? 네. 민석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따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요? 네. 큰 사고였어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행방불명이요?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의식을 회복했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겠어요. 경찰에서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순자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지은이와 결혼하려는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우예요. 박정우, 민석의 사촌형입니다. 사촌형이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는 원래 민석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특히 돈 문제로 많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민석이 사고를 당하고 행방불명이 되자 갑자기 민석의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은이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정우가 민석인 척하고 있으니까요. 민석의 신분으로 따님께 접근한 거죠.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성민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진짜 민석의 사진이에요. 사진 속의 남자는 정우와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어요. 온화하고 따뜻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우의 날카로운 인상과는 정반대였죠.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석이가 말했던 게 있어요. 결혼하면 장인어른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은의 아버지, 즉 자신의 남편이 남긴 땅 문서 이야기였습니다. 시가가 꽤 나가는 땅이었거든요. 땅 문서요? 네. 민석이가 말하길 결혼하면 자동으로 그 땅의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했어요. 어쩌면 정우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우가 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민석이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건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정우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성민이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민석이의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을지도 의문이에요. 설마,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우는 민석이를 많이 질투했거든요. 민석이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정우는 사업도 잘 안 되고 빚도 많았어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따님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정우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민석이한테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순자는 병원에서 본 정우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바로 성민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지은이는 이미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증거를 찾아야 해요. 정우가 민석인 척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민석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성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석이는 제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따님도 민석이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니까 보호해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정우의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는 알 수 있었어요. 지은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성민과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매일 전화를 걸어와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성민은 약속대로 연락을 계속해왔습니다. 민석의 행방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우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되시면 정우가 자주 가는 곳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성민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정우가 운영한다는 사무실이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순자는 두렵기도 했지만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그렇게 이튿날 오후 순자는 성민과 함께 정우의 사무실이 있다는 건물 근처로 갔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다고 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어요. 저기 1층 카페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올라가서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카페에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지은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민이 급하게 카페로 내려왔어요.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큰일이에요. 정우가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데 성민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투자업자 같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자업자요? 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잠깐 숨어서 들었는데 성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정우가 그러더라고요. 민석이 돌아오면 끝이야. 그 전에 결혼만 성사시키면 땅 문서는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요. 순자의 혈압이 확 올랐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투자업자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들킬까봐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우가 늙은 여자 하나 속이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늙은 여자 하나라는 말은 분명히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더 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투자업자가 또 물었어요. 민석은 정말 죽은 거냐고. 그랬더니 정우가 성민이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까라고 했어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민석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로. 그게 다예요? 아니에요. 제일 충격적인 건 성민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우가 직접 말했어요. 민석이 그렇게 완고할 줄 몰랐다. 결국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요. 순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정우가 민석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민석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마 어딘가의 병원에 기억상실증으로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성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미수까지 포함된 범죄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민 씨, 이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요. 제가 들은 건 증언일 뿐이고 녹음도 못했거든요. 정우가 워낙 교묘한 사람이라서 발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성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민석이부터 찾아야 해요. 민석이를 찾으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정우의 범죄 증거도 더 수집해야 하고요. 민석이를 어떻게 찾죠? 병원들을 다 확인해 봐야죠. 기억상실증 환자나 신원불명 환자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자는 딸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은이가 결혼하면 어떡하죠? 결혼식까지 몇 주 안 남았는데 일단 결혼을 연기시켜야 해요. 어떤 이유로든. 지은이한테 뭐라고 말하죠?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성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만 따님께 진실을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그게 따님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순자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우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지은이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닐까요?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아까 들은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정우에게 지은 씨는 그냥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라고요. 순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었어요. 성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우는 처음부터 지은을 이용할 생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알겠어요. 지은이한테 말해볼게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천천히 하세요. 일단은 결혼을 좀 미루자고 말씀하시고 정우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 하시면 어떨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갑자기 성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기 정우가 나오고 있어요. 순자도 창밖을 봤는데 정말로 정우가 건물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무서웠지만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따라가 봐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정우를 미행했습니다. 정우는 근처의 또 다른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어요. 땅 문서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정말로 자신의 남편이 남긴 땅을 노리고 지은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신랑인 민석을 해친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요. 순자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은이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순자가 지은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결혼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며 더욱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정우가 사업상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정우 씨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저도 사실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우가 일정을 앞당기는 이유가 뻔했거든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민석의 행방은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신원불명 환자들을 확인해 봤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하셨죠? 성민이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어머님, 혹시 결혼식장에서 직접 폭로하는 건 어떨까요? 하객들 앞에서 정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순자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은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대로 결혼하면 따님 인생이 망가져요. 순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거짓된 결혼을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가슴속에는 진실을 담은 편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은에게 전달할 생각이었거든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지은의 친구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정우 쪽 하객들까지 모두가 축하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엄마, 어떤 것 같아요? 예쁘죠? 지은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지은이.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성민이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급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일이에요. 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를 찾았어요. 순자의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어디에 있어요? 서울대병원 재활병동에 입원해 있어요. 기억상실증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대요. 지은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민석이가 누구죠? 순자와 성민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식장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민석이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 중이라고 해요. 성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지은아, 정우 씨가 진짜 신랑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진짜 약혼자는 민석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정우가 민석을 해치고 그 자리를 빼앗은 거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바로 그때 식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석이 왔어요. 순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지은아, 엄마를 믿어라.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식장에서는 이미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주례 목사님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식장에서 말할 거야. 모든 사람 앞에서. 지은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우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요? 지은아, 지금은 시간이 없어. 엄마를 믿고 따라와. 식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순자는 정우와 마주쳤어요. 정우는 턱시도를 입고 완벽한 신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그가면 같은 미소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정우 씨.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정우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지은이 순자의 팔을 잡고 바닷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단 앞에 도착해서 지은을 정우에게 넘겨주는 순간 순자는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지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신성한 자리에. 순자는 주례사를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모든 걸 폭로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들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자는 내 딸의 신랑이 아닙니다.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황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바로 그때 식장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어요. 병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모두 속으셨습니다. 휠체어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석입니다. 지은 씨의 진짜 약혼자였던. 식장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정우의 얼굴에서는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식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민석을 바라보며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씨,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우는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넌 죽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정우 자신이 민석을 해치려 했다는 걸 실토한 셈이었거든요. 주례 목사님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자가 앞으로 나서며 모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박정우가 아닙니다. 제 딸을 속이고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입니다. 민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어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말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김민석입니다. 2달 전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모든 걸 기억해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지은 씨와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프로포즈했던 순간, 모든 걸 기억해요. 그리고 사고 당일 밤에 정우가 저를 해치려 했던 것도 정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이미 때늦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정말 민석 씨인가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고. 그때 정우의 어머니 김영숙이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숙이 순자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무력했어요. 어머님?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우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빚이 늘어나면서 점점 변해갔어요. 그리고 민석 씨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김영숙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상견례 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우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막을 용기가 없었어요. 순자는 그제야 상견례 때 김영숙의 불안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정우는 저항해 보려 했지만 이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실토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정우 사기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끌려나가면서 지은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지은아, 나는 정말 널 사랑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지자 민석이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은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은. 민석 씨, 지은이 민석의 말을 끊었어요.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진실을 숨긴 채 시작된 인연은 다시 짓기 어렵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록 민석 씨가 피해자시지만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해해요. 민석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지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순자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은이 상처받은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딸이 현명하게 판단하려는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성민이 순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만약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지키는 건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죠. 하객들은 하나둘 식장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충격적인 상황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지은과 순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나갔습니다. 김영숙이 순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했다면 어머님도 피해자세요. 순자가 김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김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를 잘못 키운 게 제 책임이에요. 식장이 거의 비워졌을 때 순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아, 괜찮지? 지은이 순자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엄마가 막지 않았다면 이제 다 끝났어. 순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지켜줄 거야. 지은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알아채셨어요? 순자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우의 진짜 모습을 본 순간부터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까지의 과정을 말했습니다. 내 딸이 상처 속에서도 자기 길을 찾으려 하는구나. 순자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그저 지켜주면 된다. 민석은 성민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시간을 주셔서. 몇 주 후 정우는 사기죄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정우는 오래전부터 민석을 질투해왔고 지은과 민석의 관계를 알게 된 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어요. 지은은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민석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예전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는 마당에서 남편이 심어놓은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지은이 퇴근길에 들러서 말했어요. 엄마, 민석 씨가 완전히 회복됐대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보기로 했어요. 천천히 처음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진실 위에서 시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니까. 그날 저녁 순자와 지은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모녀는 서로를 더욱 굳건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때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순자가 대답했어요. 비극 같던 하루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때로 큰 시련이 찾아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은이의 대처가 현명하다면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